저는 신문사 기자를 했고 언론사 사장을 했고 헤드헌팅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하나는 조직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일하는 방식 문제죠. 체계화되어 있느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업무 효율성이 높지가 않아요. 누군가 상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 지시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권한과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수없이 상사 지시대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니까 주도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돈 버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동은 즐겁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노동하는 직장 생활은 별로 즐거울 리가 없고, 여기 노동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버는 돈 갖고 어디가 쓰는 쪽에 가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과 삶이 분리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즐거움은 소비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산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성취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 새로운 경험을 쌓고 창조하고 확장하고 가르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외면해버리고 오로지 소비하고 쓰고 이런 것에만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허망할 수 있어요. 자기 즐거움은 절반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크고 발전하는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직장 생활은 또 하나의 자기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독은 필요한데 고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성찰하는 과정이니까 혼자 있음으로써 긴장과 피로를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또 다른 관계 맺는 그런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독이 굉장히 달콤한 차 같아요. 사람이 이제 고독을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소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뭐 안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고립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립은 관계가 끊어져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외톨이 단계가 되어버리거든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파고스라는 게 섬이잖아요.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어 독자적인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 세계가 들어오면서 외부의 병균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결국은 대부분 다 멸종됩니다. 나 스스로 지금 내가 고독을 즐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헤어나지 못해서 고립 단계로 빠져들고 있는 건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독자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고립은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끊어지는 단계가 이제 고립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고독만 해도 내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언제든지 풀 수 있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런데 고립 단계로 가면은 내 결정과 무관하게 가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고립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 존재, 내 역할, 내 장점, 내 자질을 누군가 알아봐줘야 되는데 주나라 시대에 말 간별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별사가 이제 백락이라는 사람인데 말이 이제 진짜 명마였는데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천하의 명마도. 근데 백락이 와서 너는 명마인데 너는 소금 장사 끄는 마차를 끌고 앉았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데리고 가서 왕한테 가서 나중에 천리말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사로 내가 정말 역량이 있고 자질도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백락 같은 상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상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조직의 기여도가 너무 낮아요.
기여도가 높으면 존재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여도는 시간과 노력과 그런 헌신의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기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할 수는 없죠. 존재감이 높다고 그러면 내 조직 기여도와 내 헌신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대부분 로망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게 아니고 낯설은 겁니다. 우리 버킷리스트에 집어넣은 것들 보면은 대부분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못해요. 잘 못하면 성과가 안 나죠. 성과가 안 나는 일을 계속하면서 행복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선 보상이 따라오질 않아요. 하고 싶은 일 한다고 그럴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눈높이를 엄청 낮출 거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는데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일 자체보다는 일하는 방식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이 일이 잘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일하는 동료가 문제가 있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면 일하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성취감, 성장하는 그런 느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들을 가져가는 게 훨씬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